안녕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어드릴 내 집 마련의 신 코너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접수된 사연은요, 9회차에 곽경일 님이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투자 방향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남겨주셨어요. 한번 같이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어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전 내년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결혼 후 단순하게 내 집 마련이 목표였는데 운과 주변의 도움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이 되다 보니 좀 더 욕심이 생겨 최근 부동산 관련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는데요. 대사님 말씀처럼 업그레이드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곽경일님의 사연을 같이 한번 들어봤는데요. 정말 입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입주를 할 경우 입주를 하고 작은 돈으로 소액 투자를 한다. 내년에 준공 예정인 아파트라고 하면 17년 하반기에 분양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18년 초에 분양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파리대책 전에 그 중도금 사인을 한 단지인지 파리대책 이후에 중도금 사인이 된 단지인지가 일단 너무 궁금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원 분양자의 대출 조건이라든가 이게 모든 게 바뀌거든요. 파리대책 전 분양자라고 하면은 대출 조건이요. 무주택자인 경우는 지금 그 70%까지 대출이 나오고 또 가장 좋은 건 이게 원분양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35년 만기, 10년 거치. 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자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금 상환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3억 3천 정도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가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조건이죠. 원금 상환이 들어가면 거기서 좀 부담이 더 증가되거든요. 파리대책 이후에 이제 만약에 계약을 하신 단지 같으면요, 이제 바뀐 조건에 따라서 40% 정도 이제 대출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따지고 나면 돈이 사실 더 남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KB 시세가 많이 올라서 분양받으신 가격 대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돈 흐름이 맞춰지실 거고 여윳돈이 생기실 겁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소득이 높은 군이라 또 추가 신용대출이 좀 여력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여윳돈, 뭐 보너스라고 그러죠? 특별 보너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시는 가게인지 저축이 1년에 얼마씩 되는지를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두 번째 이제 투자 물건을 고르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 투자 물건을 고를 때 나는 크게 목돈이 생기지 않고 좀 자잘자잘하게 돈이 생겨서 그거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좀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비과세 조건에 따라서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사실 아이도 키우고 살 똘똘한 아파트잖아요. 사연을 들어보면 그렇게 가정이 되거든요. 이 아파트가 A주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윳돈 생기는 것 같고 작게 이제 B, C, D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이때 작은 물건 투자를 하실 때는 이 작은 물건 투자는 비과세나 세금에 관해서는 좀 고려하지 않으시면 돼요. 요거는 요 A주택을 다시 팔기 전까지는 요거는 그냥 과세, 세금을 다 내고 그냥 투자용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요렇게 마음을 먹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왕건이 제일 좋은 아파트인데 쬐끄만 투자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 투자 때문에 이거를 팔고 이거를 지키시면 이제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하기 위해서 요걸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투자하는 물건이 비과세 조건은 요 물건보다 두 번째 물건이 훨씬 좋아야 그래 비과세 하면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정말 투자용 물건으로 이렇게 하신 것들은 아주 작게 요거는 세금을 내고 하거나 혹은 임대사업자를 낸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입주를 하되 입주를 하고 나서 같은 동네에서 조금 더 돈을 보태서 업그레이드, 평수를 넓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단지로 업그레이드 한다. 두 번째 방안이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힘들어서 업그레이드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특별보너도 좀 많이 나오는 회사고 아직 이거 입주하면서 넉넉하게 신용대출까지는 건드리지 않은 상태인데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다라고 하면 조금 더 여력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 주택이 거치 10년을 가지고 가면서 이자를 조금만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주택이라면 저는 짜잘한 투자를 추가하기보다는 2년 실거주를 하시고 같은 동네에서요. 그 같은 단지 혹은 입주하고 있는 단지에 조금 더 상위 단지의 평수를 늘려가면서 2년 뒤 다시 한번 준비하는 것도 그것도 업그레이드거든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팁은요. 입주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유연하게 전세를 주게 되면은 자금이 여유가 더 생기는지를 한번 따져보실 것. 그 17년 하반기 또는 18년의 초에 이제 분양받은 물건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은요, 분양받으신 가격이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이제 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계약금을 이미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구하더라도 잔금 납부에 좀 어려움이 없는 세대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입주 대신 전세를 택하시는 가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입주하면서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온 덕분이겠죠. 일단 비과세가 가능한 건지 아닌지 비과세 요건 좀 따져보셔서 입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투자를 좀 더 하고 싶고 공격적인 투자를 좀 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로 입학을 앞두고 있다고 했으니까 아이가 이제 8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젊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투자를 좀 더 먼저 해보셔서 이제 입주를 조금 나중에 하시고 지금 새 아파트 받으셨으니까 전세금하고 이제 제가 잔금 납부해야 되는 대출금하고 비교를 좀 해보셔가지고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엑셀에 한번 이렇게 좀 쭉 따져보세요. 그래서 남는 돈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입주를 하기로 하셨으면 이거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입주하실 때 잔금 계약, 집단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잔금 계약서를 쓰시면서 잘 보셔야 돼요. 그 약정서에 추가로 집을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쓰는지 안 쓰는지를 일단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무조건 첫 번째고요. 그래야 그 다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돼요. 그다음에 아니면 그냥 전세를 주실 거면 대출을 안 받으실 거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출이 한 건 또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를 지금 먼저 시작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뭐든지 그 대출에 관한 규정이 좀 깐깐해졌다고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서 우선순위를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그 열정으로 꼭 부동산 공부하셔서 실수 없는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의 신은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의 신 코너 사연 어디로 보여주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요, 특별히 좀 더 디테일한 내용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메일로 접수 받겠습니다.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부끄럽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글 밑에 있는 직방TV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사연을 접수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좋으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내 집 마련의 신 다음 코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